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브이로그 한 편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읽은 책들을 몇 개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26년도 새해 목표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목표가 나왔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의 26년도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책 100권 읽기입니다. 원래도 책을 안 읽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때인 만큼 나의 발전이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외국어이고 다른 하나가 책 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정확히 몇 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20권은 읽은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올해 읽은 책들 중에 4가지를 좀 추천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이거나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랑 비슷한 고민을 좀 공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초이기도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이것저것 일을 벌리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좀 단단한 생각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은 이세돌 구단의 이세돌 인생의 수읽기라는 책입니다. 책의 표지를 보면 정답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자신만의 수를 둘 것인가 라고 써있는데 이세돌 님이 2016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알파고와 대결을 하면서 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 전후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주시고 바둑에 대한 얘기를 다루긴 하지만 읽어보면 사실상 선택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알파고가 등장한 게 2016년이었으니까 이제 딱 10년이 됐는데 이 10년 동안 정말 많은 게 변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변해왔던 것보다 앞으로의 10년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변할 텐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밀리의 소재로 책을 읽으니까 좀 인상 깊었거나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 구간은 밑줄을 쳐두거든요. 밑줄 친 구간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즐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뚜렷한 프로 의식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만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패배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방향을 묻는 질문일 수도 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새로운 일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바둑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이 유리할 때다. 생각이 많아져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불리할 때는 두어야 할 수가 명확해지고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상황을 돌파할 힘이 생긴다. 글이 너무 어렵게 쓰인 책은 읽을 때 속도가 안 나는데 이 책은 좀 쉽게 읽히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구처럼 뭔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책을 읽을 때 저의 상황이나 내 직업 이런 것들을 계속 대입해서 읽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프로의 세계는 즐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문구가 유튜버로서 받아들이자면 이제 저는 유튜브라는 거를 저의 직업 중에 하나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좀 프로 의식을 갖고 해야겠다라는 찰나에 이 글을 읽으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 재밌는 책이니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책은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저희 구독자 도모다치 분들이라면 이 책은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이 문구가 핵심인 책입니다. 우리가 맨날 바쁘다 하면서 정작 불필요한 일들만 하고 중요한 일은 놓칠 때가 많잖아요. 이 책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쳐내고 거절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내 삶을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20개 정도 하이라이트를 쳐뒀는데 이것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가져간다면 선택의 대상들이 지나치게 많아진다. 모든 것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사고방식 을 버려야 진정한 에센셜리스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우리 자신의 행위다. 저는 실제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하루는 되게 바쁘게 흘러가거든요. 막 몸이 되게 바빠요. 막 정신도 없고 하루가 지나면은 되게 고된데 몸만 힘들고 시간만 지나갔지 아웃풋을 보면 그다지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이 책을 읽었는데 작게는 저의 일의 우선순위에서 크게는 저의 인생의 선택들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다 챙기려고 이것저것 하지 않았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필요 없는 것은 쳐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2가지 책은 돈에 관한 책인데요. 너무 유명한 책들이라 이미 다 읽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라 제가 벌써 2~3번째 읽고 최근에는 운전할 때 오디오북으로도 많이 읽고 있는데요. 뭐랄까요? 돈을 버는 기술보다는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전에 읽었을 때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제 상황이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되는 때니까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돈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대해줘야 내 곁에 머문다 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저는 돈을 벌면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써야지까지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독립기념일을 위해서 돈을 저축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노동소득보다 내가 저축한 돈, 자산이 벌어다주는 돈이 더 많아질 때 나는 비로소 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개념의 독립 혹은 자립 기념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가 사고 싶으면 이거 돈 모아가지고 사야지 라는 생각까지밖에 안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거는 내가 자유로워지기까지의 돈을 모아야겠구나.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생각을 갖게 해준 되게 소중한 책인 것 같습니다. 한국분이 쓰신 책이라 되게 읽기가 쉬우니까 이 책은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또 유명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사실 옛날에 읽고 다시 읽는 책인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벌자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돈을 1대1로 바꾸지 말자 이 생각이 책의 핵심입니다.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결국에는 나 대신 일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읽을 때마다 약간 정신 차리라고 딱밤을 맞는 기분입니다. 이 책이 표현하는 추월 차선을 만드는 게 당연히 어렵겠지만 저도 뭔가 이것저것 도전하고 열심히 해서 저만의 추월 차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 민수이 채널은 제가 정말 하고 싶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고 싶은 내용을 다루는 우리만의 재밌는 채널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다른 추월 차선이 하나 필요하긴 하겠다. 아직은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뭐라도 하나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책들은 읽어보시면 아마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책 읽는 게 또 재밌어서 올해 안에 100권 읽기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다음 주에 미국을 갈 일이 있거든요. 비행기에서 읽을 종이책을 좀 사가거나 밀리에서재 다운받아서 갈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열심히 읽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책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쉴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하다가 어떤 뭐 굉장히 좋은 오늘은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번에 연휴가 좀 긴데 토, 일, 월, 화, 수 5일 동안 연휴인데 저는 사실 바빠서 그런지 약간 연휴인 게 체감이 잘 안 되는 느낌? 그래도 오늘은 설 당일이라서 본가에 좀 다녀오려고 하고요. 별건 아니지만 저희 엄마 아빠랑 동생 줄 화장품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카페 갔을 때 그 퍼플렉시티 뉴스 보다가 애플이 3월에 100만원짜리 맥북을 출시한다라고 발표가 났더라고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셋을 탑재한 맥북이 되게 저렴하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나온다고 하는데 고등학생분들이나 대학교 입학했는데 특별한 편집 같은 거 안 하실 거고 그냥 대학교 다니면서 인터넷 서핑하고 서류 작성하고 그 정도로 사용하고 싶다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시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매력적인 맥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 군데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런던, 상하이, 어디였지? 뉴욕이었나? LA였나?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아이폰 17 2도 나올 거고 아이패드도 뭐 새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궁금합니다. 사실 다음 주에는 갤럭시가 새로 나오잖아요. 제가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만 다른 회사 제품들을 싫어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해서 애플 제품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 나오면 저는 사실 다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뭐 2월 말이랑 3월 초에 좀 바쁘게 찾아보고 다닐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낮게 있나?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운전할 때마다 쓰는 젠틀몬스터 선글라스인데요. 얘가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압구정 쪽이었나? 그쪽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그때 직원분께서 저보고 얼굴이 많이 비틀어져 있다고 이 선글라스를 너무 많이 휘어놨어요. 제가 쓰면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뚤어져 있습니다. 제가 얼굴이 그렇게까지 비대칭은 아닌데 그 직원분께서 왜 그러셨을까? 한번 젠틀몬스터 스토어에 가가지고 다시 수정을 좀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갈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비뚤어진 채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셨을까? 다시 말해, 회사란 사업 시스템으로서 존재하며 회사의 순이익보다는 자산 증대에 집중하여 운동 선수도 어쨌든 남의 눈에 띄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한번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마 엊그저께 스터디인미 영상을 하나 올렸을 거예요. 도서관에서 찍어서 집중할 때 듣기 좋은 영상일 거니까 책 읽으시면서 한번 틀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